어제 국내 증시 간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오전장에서 잘 나가다가도 오후장만 되면 추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AI 모멘텀이 회복되며 12월에 다시 강시장이 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 모두 2%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 10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2.7% 가까이 급등하며 3,900선 돌파했는데요. 3,960선이었습니다. 코스닥도 2.5% 올라 877선에 마감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캐비넷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고요. 또 알파벳 효과로 AI 버블론이 일단 진정된 점 등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하락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5,2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로 지수 상승 동력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1조 2천억 원 넘게 강한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조 8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86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들만 2,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수급 주체가 부재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바꿀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단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10위권을 넘어서 60위권까지 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동반 강세였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0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다소 주춤한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했습니다. 10만 전자 돌파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에 5.3%,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 기대감 속에 5.7%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좋았다 보니 에코프로 형제가 각각 9.1%, 11% 강세 기록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리가켄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1,460원대로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80전 하락한 1,46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1,457원까지도 떨어졌었지만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이후에 구체적인 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다시 1,460원대에서 마감했는데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 속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1원 30전을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에 발목을 잡을지 오늘 환율 흐름도 체크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좋을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정리했습니다. 우선 우주항공 관련주들 누리호 모멘텀을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4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위성들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한 게 처음인데 이제 궤도에 오른 주 위성은 전파와 통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북극의 오로라를 관측하는 업무에 돌입합니다. 구리 관련주도 주목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폭증하며 구리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선물은 25일 기준 톤당 1,81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내년에 톤당 1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관련주는 물론이고 구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전선 쪽과 2차 전지 동박 관련주들이 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 비전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내후년까지는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운영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며 주가가 2%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쪽도 주목됩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약화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집값 오름세나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시장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기반 스칼프와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일반 공모 성역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HD현대미포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이후에 상장 폐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과 관련해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인수하는 안을 결의하고 공시했는데요.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고용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프리마켓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1% 강세로 10만 3,900원, SK하이닉스가 1.5% 오름세로 53만 2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57% 오름세, 거래가는 43만 8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시총 6위권 안에선 하락합니다. 0.2% 내림세, 거래가 26만 1천 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프리마켓에서 2% 넘게 뛰고 있습니다. 7만 9,3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진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오름세로 프리마켓에서는 5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1% 오름세로 15만 1,700원. 펩트론이 0.16% 약세입니다. 31만 8,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5% 강세로 37만 9천 원. 반면 리가켄바이오는 0.6% 내립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4,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돌아와야 시장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사자 포지션 이어갈 수 있을지, 다시 높아진 환율이 부담이 되진 않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